오늘 이제 김민재 선수 이야기할 텐데 1월 5일 이제 새벽 4시 45분에 드디어 이제 세리아 리그 나폴리가 인터밀란과 이제 경기를 치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왜냐면 이제 승점 차이 2위와도 좀 그쵸. 벌려놓고 이 경기 이기면은 이제 과연 우승권까지 가겠느냐. 나폴리가 남부의 이제 대표 도시고 네. 이제 북부하면 네. 밀라노 뭐 이런 건데 근데 지역 감정이 대단히 심한 나라가 또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네. 나폴리의 이번에 우승 경제의 전체적인 어떤 서사, 어떤 배경, 네. 뭐 의미 이런 걸 좀 다뤄보자 이러고 싶었어. 이제 딱 그냥 인테르와의 경기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나폴리의 지금 이 무패 행진,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지금 무패를 달리고 있는 건 유일하잖아. 그렇죠. 나폴리가. 근데 이 나폴리의 우승 도전이 굉장히 그 이탈리아에서도 의미가 있단 말이지. 근데 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남북의 어떤 격차나 도시의 어떤 차이 이런 설명을 하고 좀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 이야기는. 아니 근데 막 이제 여러 가지 이탈리아 뭐 역사도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역 감정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진짜 심하더라고. 그렇지. 뭐 이런 얘기도 있어. 나폴리 사람은 이탈리아인으로 취급하지 마라. 뭐 이런 축구 경기할 때 그런 정도로. 알벤님하고 그 나폴리 김민재 갔을 때 네. 한번 촬영을 했거든요. 알벤님은 유벤투스 입장이니까 나폴리는 우리 라이벌은 아니다. 그 유벤투스가 이제 워낙에 이제 탑 팀이니까 모든 팀들이 유벤투스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뭐 그런 느낌이지. 네. 특별히 이제 나폴리와의 경쟁 구도는 아니다. 근데 반면에 나폴리는 이제 이과인 그 문제도 있고 지역 감정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 쪽에서는 그 유벤투스에게 아주 이제 좀 라이벌리도 느끼고 이런 이제 감정이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팀이 그런 이제 스토리가 물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선수에 물려 있는 것도 있고 세리아 전체로 놓고 보면 최근에 거의 한 20년 정도를 다 북부 클럽들이 우승을 했어요. 밀라노 두 팀, AC 밀란이나 인테르가 우승하거나 아니면 유벤투스가 우승하거나 라치오하고 로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로마 중심의 남부지 그런 팀들이 그때 우승을 한 게 남부 팀들이 마지막이고 나머지 최근에 20년을 다 북부가 우승을 했다. 네네. 그러니까 남부 쪽 팀들은 항상 그 북쪽 팀들에 대한 어떤 질투나 혹은 막 이렇게 분노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저 뒤에 있는 지도가 뭐냐면 도시의 그 소득 수준을 표현한 건데 진하면 진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흐리면 흐릴수록 돈을 적게 버는. 딱 보더라도 어때? 저 위가 진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난해. 저 위에가 어디냐면 밀라노, 토리노, 유벤투스에 있는 여기가 다 패션이나 금융.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다 돌아가는 공간이야. 북부가. 밑에는 예를 들면 나폴리, 로마 이런 데는 이제 관광 산업 갖고 먹고 사는 동네인데 실제 우리가 나폴리가 뭐 3대 미항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나폴리 가보진 않았는데 나폴리 가본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야. 빈민가가 엄청 그래가지고 좀 지저분한 것도 그래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의 경제가 그만큼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이탈리아가 구성하고 있는 것도 북부는 돈 많은 깍쟁이들, 뭐 돈만 밝히는 놈들, 뭐 이런 거고 남부는 저 가난한 놈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 축구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이 투여되면. 당연히 그 돈 투여된 거 갖고 전력을 투자도 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세리아에서 왜 북부 클럽들만 우승을 했냐. 그런 이유가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는 가난하니까 우승을 못 하는 거야. 돈 투자를 못 하는. 근데 이런 히스토리를 놓고 보면 만약에 나폴리가 우승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더라도 남북의 어떤 이 대결 구도나 어떤 차이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나폴리만 또 놓고 보더라도 마라도나 시절 때 우승한 두 번이 유일한 거. 두 번. 그렇죠. 제일 최근이 8990이니까. 90. 그때도 마라도나. 그때 마라도나. 87년인가 그때도 마라도나. 거기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번에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내려놓은 좀 시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인시녜, 메르텐스, 쿨리발리, 파비안 이렇게 그렇지. 핵심 선수를 다 내보내고 싼 선수들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온 선수가 흐비차, 김민재. 진짜 잘 데려왔지. 그렇죠. 심지어 이제 중앙 미드필더는 영입을 못해서 은돈벨레 임대로 데려왔잖아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돈벨레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이 나폴리 팬들도 시즌 시작 전에, 그러니까 뭐 김민재도 마찬가지고, 쿨리발리 대체로 왔으니까. 심지어 이제 한 5년, 6년 이렇게 핵심 선수로 뛰던 선수들이 다 떠나고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오고, 흐비차 이제 뭐 조지아에서 오고 막 이러니까 이번 시즌 좀 내려놓자. 심지어 데라우렌티스가 이제 돈 투자
너무 이제 못하겠다. 이런 이제 멘트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또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 데려온 선수들이 또 대박을 치면서 우승 경쟁을 하니까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적이라니까 이번에 만약 나폴리가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되면 되게 극적인 상황. 맞아요. 그런 이탈리아 세리아의 역사나 혹은 뭐 이탈리아의 전체적인 그 도시국가들의 그렇죠. 어떤 유럽 사회와 아시아 사회가 좀 달라. 그러니까 가문들이 막 존재하잖아. 유럽의 팀들은 연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축구가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도시국가 문명, 도시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막 싸울 수가 있거든. 근데 사실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 중앙집권적 사회니까 사실 이 도시 연고지주의라고 하는 게 약해. 어차피 그쵸, 거기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냥 약간 서포트하는 동네잖아. 이런 느낌들이 강해서 안 된다는 거였거든. 근데 어쨌든 유럽은 그런 식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게 축구가 막 성장을 했는데 그런 어떤 남북의 격차를 뚫어내고 혹은 지금의 현재 올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극적인 상황들 서사를 뚫어내고 우승을 한다면 이게 큰 의미가 있다. 그렇죠. 남북의 소득 격차 플러스 나폴리 또 우승한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나폴리 우승이 시사하는 점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8점 차죠? 밀란하고. 그렇죠. 네. 8점 차가 되는데 우승을 하게 되면 이건 사건이다. 네. 정말 사건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나폴리 흐름이 인터밀란전 되게 중요합니다. 흐름이 한번 끊어졌잖아요. 월드컵 때문에.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게 또 인터밀란이고. 여기서 지금 좀 흔들리는 팀들이 많거든요. 토트넘도 그렇고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흐름이 끊겨가지고 약간 흔들리는 팀이 많아요. 그리고 나폴리도 지금 약간 이제 프리시즌처럼 이제 월드컵 중간 기간 동안 김민재 안 나오니까 아주 그냥 난리 났더라. 근데 수비가 진짜 별로다. 그래서 이제 이 김민재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라흐마니도 돌아올 때 인터밀란전에 잘하면 진짜 이 경기를 잘하면 이번 시즌 좀 우승해 볼 수 있겠다 진짜로. 8점 차인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 나폴리가 상위권 팀들하고의 맞대결을 밀란하고는 했고 그렇죠. 라치오하고도 했죠. 로마랑도 했어. 그 팀들은 다 잡았어. 맞아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아직 한 번도 맞대결을 안 한 게 유벤투스하고 인터밀란이어서 요 두 팀과의 맞대결도 이게 유벤투스도 현지 시간으로 13일이야 이번 달. 그렇죠. 이제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팀들까지도 맞대결을 다 이기고 무패행전 가면 내가 봐서는 이거는 진짜 우승으로 간다.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있을 이 인터밀란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승패가. 자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는 그동안 좋은 선수들 많이 상대팀 스트라이커와 경쟁을 했었는데 뭐 지루도 만났고 그때 조금 약간 이제 뭐 체력적으로 약간 이제 뭐 버거운 것도 있었고 그래도 뭐 살라라든지 월드컵 때는 누네스나 뭐 서레즈 만나고 그러면서 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루카쿠 혹은 또 제코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쵸? 어떤 모습 펼칠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루카쿠가 컨디션이 좋진 않아요. 그 많이 못 뛰었지. 사실 이번 시즌 많이 못 뛰었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월드컵에 못했던 것도 인터밀란에서 일단은 부상 때문에 못 뛰었었고 그래서 이제 월드컵에 나가니까 컨디션도 안 좋은데 경기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도 망쳤고 다시 돌아오는 리그에서 뛰게 된다는 건데 루카쿠랑 만났을 때 제 생각에는 루카쿠가 나오면 오히려 김민재는 쉽다. 지금 카타르 월드컵 때 그 마지막 경기 지고 나서 막 나가면서 막 확 주먹질하고 나갔는데 몸이 많이 올라와 있진 않겠지? 그쵸. 아무래도 루카쿠는 좀 폼도 안 좋고 이번 시즌 내내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갑자기 이 경기에서 잘하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 라우타로하고 에딘 제코 있는데 라우타로도 사실 월드컵 때 보니까 그쵸. 라우타로도 좀 별로고. 근데 제코가 폼이 괜찮습니다. 그렇지. 좀 골도 꽤 넣었어. 제코가 오히려 이런 좀 스타일이 있잖아요. 지루나 이런 스타일 보면은 물론 제코가 옛날에는 빨랐는데 스피드를 강점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그치.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플레이가 원숙해지고 거기서 이제 더 잘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제코 느낌이라서 그래서 제코랑 만났을 때 오히려 김민재가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고 지루 만났던 것처럼 그게 또 저는 좀 기대가 되고 제코랑 만났을 때 과연 제코의 그 신체 능력과 포스트 플레이를 과연 김민재가 막아낼 수 있을까? 이번에 라흐마니가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거잖아 지금. 그 아직 모르는데 일단은 훈련에는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폴리 인스타 이런 데 팬들이 라흐마니 김민재 복귀를 되게 계속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게 메인이니까. 그래서 어젠가 나폴리 그 SNS에 라흐마니 김민재 둘 이렇게 띄우고 돌아온다. 이런 이제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주황제주스가 예상된 데가 많대. 그렇죠 맞아요. 근데 라흐마니가 오랫동안 못 뛰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거죠. 나폴리가 이 후반기에 영입도 되고 이번 첫 번째 경기도 잘하고 하면은 저는 진짜 이게 김민재 입장에서도 커리어의 빅리그 우승 그러니까요.
첫 번째 시즌만에 좀 요 커리어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아, 손흥민은 그렇게도 안 되는데. 우승 경쟁에 남은 고비는 딱 두 번이라 봐요. 하나는 이제 이번 달 네네. 그 인터밀란하고 경기, 유벤투스의 경기 맞대결에서 어떻게 하느냐. 요 고비가 한 번 있을 거고. 왜냐면 이제 카타르 월드컵 브레이크 다음에 어쨌든 재개를 하는데 기세를 쭉 밀고 나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쵸. 끊고 재개하니까 어떤지 좀 보고 싶은. 그래서 이번 이 맞대결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챔스 16강 재개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16강부터는 찐 경기들이잖아. 빡게임을 하거든. 맞아요. 나폴리가 막 여기서도 집중하고 이탈리아 세리아도 집중했을 때 그때가 한 번 더 고비는 올 것 같아요. 그때 고비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의 고비가 남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고비는 이번 1월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새벽에 인터 밀란 경기 또 이제 13일에 유벤투스 경기. 그런 면에서는 진짜 월드컵 전에 승점 이렇게 벌려놓은 거는 진짜 다행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우승의 적기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면 33년 만인가? 90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우승하게 되면 33년 만에 우승이고 남부 팀들 우승 마지막이 2000년에 라치오, 2001년에 로마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 지금 이적설 자꾸 얘기 나오고 있거나 뭐 바이아웃과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 뭐 흡입차를 포함을 해서 안 보낸다고 지금. 그렇죠. 일단 이번 시즌 우승만 하면 그때 이후로는 가치가 엄청 높아져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가면 오히려 김민재한테도 마이너스다. 우승 커리어 딱 하나 추가하면 그 순간 재계약을 해도 몇 배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적을 해도 몇 배로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이어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아웃이 있는데 나폴리 입장에서는 바이아웃을 높여거나 삭제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 이야기는 그렇죠. 김민재를 더 붙잡고 싶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떠나더라도 돈 엄청 주지 않으면 나 안 보낼 거야. 맞아요.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안달이 나고 있는 건 누구냐면 나폴리거든. 그렇죠. 나폴리가 안달이 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가자마자 만약에 진짜 우승시켜 역사적인 남부 클럽의 우승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 이런 걸 다 마라도나 이후에 또 한 번의 우승 막 이런 뭔가 막 서사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죠. 우승 딱 시키면 이건 완전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뭐 지금 협상을 뭐 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에 그때 바이아웃 잠깐 열릴 때 7월 1일부터 한 보름 정도 열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럴 때 완전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김민재 지난번 월드컵 끝날 때 그랬잖아. 이제 그만 좀 해달라고. 자기 반년밖에 안 됐다. 이적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뭐 이적하냐 세계 일주 또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우승 경쟁에 집중하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물가가 될 거다. 나이도 여전히 만 나이로 26. 그렇죠. 아직 젊죠. 그렇죠. 너무너무 젊고 이제 선수가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민재도 이번 시즌의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슈퍼갑이 될 수 있다. 우승하고 그때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나폴리는 지금 미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센터백을 5천만 유로에 보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안달이 난 거야. 맞아.